볼 때 크게 두 가지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그래서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이게 뭐 입법부 이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국민이 무섭지가 않죠. 예,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다 얼마든지 다 조작해서 될 수 있는데 뭐 국민 눈치 보겠습니까?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떠든다. 너희들 떠들어라. 투표는 너희들 해라. 당선은 이 우리 컴퓨터로 다 하겠다. 당선은 뭐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당선은 딴 데서 시켜버리니까 해커들이 시켜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데도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이 저 사람들 얘기할 때 뭐 극우의 유튜브를 보고 했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이 서울대 출신에다가 그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리고 이 경험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26년 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의 최종 그 수납자는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그 방첩사나 이런 모든 그 정보의 마지막 최종적 모든 취합되는 것은 바로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 그 정보를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일개 그거 유튜버들 저희들이 말하는 그거도 없고 말 좋아 그거지 극자 안에 있어도 그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 유튜버들을 갖다가 이제 함께 대통령을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매도를 하면서 하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합니까? 모든 정보를 다 검증하고 또 제야에서 말하는 유튜브들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국정원이라든지 최고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거는 충분하게 근거가 있다 판단해가지고 이런 계엄령을 내리고 거기에 이렇게 국민들 경고를 투입했다 그렇게 보는 게 네. 정당한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뭐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걸 본 거죠. 지금 그래. 보니까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뭐 외교도 실종되고 일자리도 자꾸 사라지고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나라가 대통령이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입법부가 막 탄핵시켜 버리고 뭐 입법부 사법부 다 지들이 주물르고 흔들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 대대형이 있어도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어디 숨어 있는지 존재 자체도 안 보여요 잘. 오직 그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전부 다 경찰을 움직이고 검찰을 움직이고 공수처를 움직여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다 보이고 그게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는지 국회발 이거는 정말로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 목사님 네. 이제 이것을 비상계엄령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시민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고 막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제 입법부 뭐 입법부 국회들 다 무시해버리고 사법부도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부 지방법원까지 이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 이번에 시민운동이 일어난 건데 이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저들을 다 구속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일단은 속에서 막 끓지요. 근데 네. 지금 보세요. 입법부가 완전 탄핵 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29개 탄핵과 소추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는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이 정부가 지금 움직이겠어요. 지금 마비되어 있고 이미 사법부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일찍이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부정부패에 의해서 망한다. 지금 그러면 입법부인 우리 국회도 지금 보세요. 거야 여소가 돼가지고 모든 헌법 개정안은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다 망가진 겁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가슴에 끓는 피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자유통일
예수 한국이 올 수 있는 그 해가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저 좌익 세력들이죠.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나니까 죽기 살기로 대들어서 대통령까지 이 공수처라는 데가 이 내란이라고 하는 항목으로는 도저히 체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강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금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2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동안에 이제 요번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여론 조작하는 심의위원회, 예. 여심회까지도 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여론 조작을 다 했더라고. 여론 조작 팀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이 네. 올라가니까 야당에서 그 여론조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자유일보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역전된 것 좀 한번 좀 띄워보세요. 자유일보에 보니까 이거 올려보세요. 민심이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정권 연장을 여당으로 다시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직해야죠. 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네. 보통 어떤 정권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권이 중간쯤 돼가 윤석열 중간 반환점인데 중간쯤 돼 가지고 저런 조사라면 100% 가까이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잘해도 중간쯤 되면 다 교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것이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민심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국민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저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 일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는 상태에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탄핵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한 게 뭔가 한번 보니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첫 번째로 여기서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손발을 묶어놨잖아요. 네. 할 수 없으니까 외치로 나갔단 말이에요. 외치로 이렇게 나가되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 때에 속된 말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싸는 똥 치우는데 급급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국위를 선양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했다. 먼저 그렇게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 보면 한미일 공조 복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이 이 친중 세력들이 요번에 탄핵하는데 했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적대감을 가졌다. 그게 탄핵 이후로 첫 번째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문제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또 뺐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사실상 한미일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일본 중심으로 했다. 사실 뒤에 미국은 감춘 거예요. 네. 미국을 건드리면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은 네.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약한 골인 일본을 건드리면서 사실상 한미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바로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미일 이 공조를 이렇게 해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약한 골인 한국을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저기에서 떼내버리면은 미국이 세계 패권 전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중국도 저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이 패권 전략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도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미일 여기에서 한국을 떼내 가지고 북중러 이 편입을 시켜버리면
버리면은 미국은 일본하고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한테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데 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때. 네네. 일본과 관계를 외교 단교 직전까지 몰아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한미일 공조를 완전하게 복원시킨 일이 최고의 업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대통령이 참 일을 잘하신 거죠. 그렇죠. 외교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축이 바로 한미일입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과거에 그 한 36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냐 국민을 선동을 하는데 아니 반만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끼친 그 해악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까이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6.25 때 기회도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놓쳤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세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개봉해가지고 우리 일본에 대해서 자꾸 뭐 일본의 감정이 어릴 때부터 누구나 얻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있고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돼 있고 개인적인 소득은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과거에 그 일본 콤플렉스에 가진 세대가 자꾸 저런 일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저런 과거의 지향적인 저런 사람들은 빨리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죠. 네, 강 목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한미일을 잘했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한미일 공조복원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조됨으로써 중국이 이제 이 모든 해양 문화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관계 복원을 두고서 친일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 프레임은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이 그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정복할 때는 일본이 군국주의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이 민주국가거든요. 민주국가이면서 예.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얼마나 30년 뒤떨어졌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우리가 GDP를 앞섰습니다. 앞서고 일본을 능가했단 말이에요.